안녕하세요. 8억 깡통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10월 5주차 주간 증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미국 다우는 0.57% 상승 마감하였고, 그리고 나스닥도 0.7%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야간 선물은 외국인이 주축이 돼서 815억을 매수를 해갖고 야간 선물 또한 0.41%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내일 월요일장 이 미국 시장과 그리고 야간 선물의 상승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 10월 5주차 주간 증시 시황을 네 가지 파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경제 발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증권사 다음 주 주간 추천주, 그리고 국내 증시 기사로 본 스와트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트를 통해 현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 주요 경제 발표 일정입니다. 28일 월요일에 뉴욕 증시는 이 상품 지수와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그리고 얼그린 부츠 얼라이언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9일 화요일 연준 FED에서 29일하고 30일에 걸쳐서 이 회의를 해갖고 금리를 시장에서는 이미 0.25%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를 통한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고, 그리고 GM과 머커 등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수요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풍력 발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설명 개최가 있습니다. 이 풍력과 관련된 이 종목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 시장은 3분기 GDP 발표, 그리고 애플과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일 목요일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고요. 또 31일 목요일에는 파월 의장이 이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이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30일쯤에 이렇게 금리 인하를 발표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31일이죠. 그 이후에 이런 통화정책 방향, 앞으로 금리를 여기에서 멈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상되는 메시지가 나올 경우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로존 3분기 GDP, 그리고 중국 10월 제조업 PMI, 중국 제조업 PMI는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관련 부처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또 미세먼지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는 관련된 내용을 또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실업률 발표와 그리고 제조 PMI 발표, 그리고 엑슨모빌과 세브론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다음 주 증권사 10월 5주차 증권사 주간 추천 종목입니다. 총 4개 증권사에서 12종목을 추천을 했는데요. 먼저 하나금융투자는 LG생활건강, 이제는 뭐 럭셔리 화장품 중국에서 확대가 수혜된다. 그리고 삼성전기 스마트폰당 MLCC 탑재량이 20% 이상 증가가 기대된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OLED 가돌용 상승 이로 인해서 3분기 실적 호조가 기대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을 하나금융투자는 추천을 했고, KB증권은 SK, SOL, 삼성화재, SK는 이제는 실트론의 안정적 매출, 그리고 지분법 이익 증가 확대, SOL은 국제기구의 그 해운사원사들의 선박용 경유 그 규제를 통해서 이제는 구매 수요가 증가가 기대된다고 그러고, 삼성화재는 배당 성향, 그리고 유안타증권은 SK가 중복 추천이 됐죠. SK, 자회사인 SK바이오팜의
코스피 상장 기대 바자가 빠졌네요. 그리고 삼성 SDS 이제는 삼성그룹에서 투자 확대를 이제는 조 단위로 이제는 나왔는데 거기 그런 기대와 함께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 개선 전망. 현대글로비스는 완성차 판매 호조 그리고 물류 매출 수익성 성장 지속. 마지막으로 SK증권은 LG화학, 셀트리온, CJENM을 추천을 했습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성장 부각성이고 내년에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대하고 램시마 SC 출시 앞두고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CJENM 미디어 부분 수익성이 재입 중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라고 그러는데 CJENM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아이돌 관련해서 그 방송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증권사가 12종목에 대해서 주간 추천주로 나왔고요. 다음은 10월 5주차 기사로 본 국내 증시 스와트 분석입니다.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 네 분야로 먼저 강점 요인입니다. 아까 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FOMC에서 미국 시장 금리를 0.25%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이 상승 반전을 해서 이제는 경제에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주 같은 경우 환율 효과가 지속적인 기대가 된다. 그래서 다음 주 강점 요인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약점 요인은 미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등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국내 기업이 지금 3분기 양호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은 아직 약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역시나 계속 이어지고 있고 중국의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이것이 약점 요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회 요인 25일 날 미국 무역대표부 성명에서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정 아직 서명을 안 했죠. 일부 분야에 대해서 최종 합의에 근접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현재는 진짜 세계적으로 이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EU 브렉시트 추가 연기에 큰 틀에 합의를 했고 28일이나 29일 다음 주 각국 EU 대사들과 만나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상의를 한다. 그것을 기회 요인으로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위험 요인. 연준의 금리가 단기적인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아까 파월 의장의 그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인하 사이클 종료가 선언됐다고 얘기를 하면은 시장에는 분명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위험 요인. 우리나라 시장 31일 새벽 3시에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콩 사태 장기화로 지금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이렇게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스와트 분석까지 이제는 다음 주 국내 증시 시황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차트를 통해서 현재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 보면은 먼저 월봉을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계속 이 하락 추세를 이어지고 있다. 그렇죠? 월봉은 아직 하락 추세고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제 상승을 하고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현재 위치가 이렇게 저항대를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항을 보면은 현재 전저점 위치에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위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황에서 물론 아까 방송 초반에 말했듯이 뭐 내일 월요일장은 미국장의 상승과 야간 선물의 그 상승폭을 봤을 때 긍정적인 출발을 보일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전고점 부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전고점 부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다음 주 동안 이렇게 상승을 할지 아니면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조정이 좀 더 이루어질지 이럴 때 21선 부근까지 또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 않을지 이렇게 한번 지켜보는 그런 항상 계속 주가 지수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또 큰 폭으로
상승이 이어진다면은 그 다음 저항선 부분도 한번 미리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는, 그렇게 해서 주가 지수를 한번 보는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면은 현재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외국인이 우리 코스피 지수를 많이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내일부터 뭐 출발은 상승 출발이 예상되지만은 정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한번 주가 지수를 계속 매매 동향과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지금 현재 위치를 코스피와 유사하게 지금 전저점, 정고점, 이 정고점 부근에 이렇게 위치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특정 그 바이오 제약주 시가총액 큰 뭐 그런 종목들에 의해서 지수가 너무나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좀 배제를 하고 현재 위치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정고점 부근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고점을 지지를 해갖고 다시 재차 상승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정고점이 저항 라인이 돼서 다시 떨어지면은 마찬가지로 21선 부근까지 조정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닥 지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다우가 뭐 나스닥도 0.7% 오르고, 그리고 뭐 우리 야간 선물도 0.41% 상승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 상승 출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제약주 HLB 이런 주, HLB 같은 경우는 시간에가 좀 하락을 한 상태로 제가 봤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또 장 초반부터 하락이 나온다면은 분명 코스닥 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가총액 상위주를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함께 같이 보는, 그렇게 장중에도 항상 체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매매 동향도 뭐 목요일하고 금요일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양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 10월 5주차 주간 증시 시황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선생님들 성공적인 매매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